그러면 지금 2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2심을 시작했잖아요. 재판하느라 고생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 고생하느니 저희가 드리는 돈 받고 그냥 합의를 해주시는 게 어떠세요? 재판하고 질 수도 있잖아요. 이기실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실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심까지 지면 대통령실 간다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면 뭐 해결책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나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요. 법대로. 그러나 천하에서도 안 빌린다. 이게 재판처도 안 빌려요. 재판처도 나 이거 법대로 있어요. 못 나간다 이게. 재판처도 못 나가다 돈 줄 때까지. 왜 못 나가냐? 재판은 졌지만 임차고 정금은 안 줘서 못 나간다. 아, 여기는 화성이에요. 화성 여기가 석포리지, 석포리. 공장역 앞에 산 게 있어요. 한 2,500평짜리 산 게 있는데 거기 그 명도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 80대 되신 어르신이 명도를 너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은 우리가 투자해서 남은 이득을 반씩 나누자는 거예요. 채무자의 철학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주장해서 우리가 최근까지도 1억 5천까지 주려고 명도 비용을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 이걸 맡은 팀장이 해주겠지만 하여튼 법도 많이 알고 철학도 특이한 철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저께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우리가 모두 총 인원이 몇 명 왔어요? 어제 50명 넘게 왔어요. 50명 넘게 왔어요, 우리가. 작업자까지 한 60명 와가지고 이걸 하고 명도 비용만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들어갈 것 같아요. 쓰레기 비용이 또 한 2, 3억 들어갈 것 같고. 쓰레기 비용이? 네. 쓰레기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샀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또 몰랐어요. 땅속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안에 들어가면 팀장이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이 들어가다가 장비가 막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에 주의하시고 저희가 이제 집은 다 비워놨거든요. 그쪽으로 일단 이동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저렇게 다 이제 기계 해체해갖고 밖으로 빼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 이게 다 쓰레기야, 뭐야, 이게? 이게 다 화재 3번 재료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물 공장 폐기물입니다. 그렇지. 쇠 같은 거 가른 거. 폐기물 중에 특수 폐기물에 한다고. 저거는 치우는데 어떻게 치워야 돼요? 비용은? 시험 성적서를 폐기물 업체에서 제출하고 그 기관에서 안내해 준 대로 그 방법대로 반출을 해야 된다고. 그 비용이 한 2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폐기물 치우는 돈만? 네. 와. 확실히 뽑아봐야 되겠는데. 폐기물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폐기물과 그리고 이제 건물 철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 합해서? 네. 철거 비용까지요? 네. 집도 이틀 전까지 사람이 살던 집도 허물어요? 네. 저희가 여기를 2020년 10월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3억에. 그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도 세무사에 이제 임차인 현황 그리고 임차인이 그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기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한 10년 훨씬 넘은 그 전에 1,050만 원에 딱 한 칸 30평 정도를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인도명령은 여기 채무자였고 그리고 아들 여기 경매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인정이 돼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1년 넘게 했고 명도 소송 끝에 저희가 그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명도 소송 할 때 못만 하면 한 달 늘어나고 못만 하면 한 달 늘어나고. 근데 명도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를 작년 12월에 42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자를 찾아서 저희가 23억에 낙찰받고 42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명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2월 당시는 소송이 2월 정도에는 빠르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다행히 완벽하게 승소를 했고 아들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매로 인한 인도명령 그 신청을 바로 낙찰받자 했기 때문에 그 집행문이 있었고 당시에 계고를 했고 이제 아들도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예전에 계고했는데 계고한 걸 가지고 이게 인정을 해주면 안 되냐. 근데 법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다르니까 이것도 계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걱정은 뭐였냐면 상대방에서 1심 끝나자마자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항소를 하면 그냥 나는 대상자가 아니야. 명도 대상자가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이제 패소를 했으면 2심 그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그거를 몰랐고 또 판결문이 나올 만한 시기에 저희가 형사를 이제 경찰서에 가서 4가지 죄목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심도 준비해야 되고 경찰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신청을 만약에 하잖아요. 판결문이 나오고 신청을 하면 접수되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법원에서 공탁을 걸어요. 그러면 공탁금을 여기에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공탁금은 어필하기 나름으로 억대까지 커질 수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탁금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대한 근데 정지 신청이 접수가 됐더라도 판결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계고를 하라니까 이거 준비할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우려스러웠지만 다행히 그쪽에선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계고를 했습니다. 아들 계고를 했고 계고는 보통 2주 후에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그냥 불시에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고장을 집행관님이랑 같이 여기 채무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전달을 해줬고 저희는 이제 미리 좀 빨리 잡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12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6개월 계약이었고 플러스 2개월 유예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8월까지예요. 날짜가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8월이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행관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계고를 이제 하기 전에 날짜가 되기 전에 좀 집행 날짜 좀 잡아주십시오. 절대 부탁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줬고, 근데 날짜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집행 날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7월 말로 잡아주시네요. 뭐 장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날짜가 잡히고 집행실로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과장이랑 미팅을 했을 때 도비업체, 그건 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장비랑 인력이랑 가지고 와서 물건 덜어내는 도비업체, 그리고 경호업체, 그리고 물류업체, 이렇게 세 회사를 지정을 받은 다음에 집행과장이랑 미팅을 하고 이제 이 세 업체랑 또 이제 밖에 외부에서 미팅을 또 했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랑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도비업체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29명이 들어왔고요. 뭐 포크레인 여러 대, 뭐 이제 화물차 여러 대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은 첫날 여기 가정집과 저쪽 기숙사 이쪽에 이제 물건을 덜어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가 미리 집행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 웅성웅성 이제 3-4명이서 있으면 궁금해서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나오시게 유도를 한 다음에 바로 경호업체가 이제 10명이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말로 얘기를 해서 밖으로 뺐습니다. 사람 먼저 뺀 다음에 내부에 있는 짐들을 이제 전부 다 뺐고,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 9시부터 했고 오늘 3시까지 이제 사람 손으로 뺄 수 있는 건 다 뺐고요. 이제 나머지는 기계들을 반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비업체에서 이렇게 반출을 이렇게 하는 거를 상차를 도와주면 거업체에서는 그 물건이 3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그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보관한 다음에 또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폐기물들과 그리고 고철들이 혼재돼 있어요.
고철 보고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매에 낙찰된 금액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명도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명도는 원래 처음에 이제 7일로 이렇게 견적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조율을 하다가 아예 4일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예정돼 있던 기간만큼 걸릴 것 같고요. 뭐 한 7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물류가 화물차 하나,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이제 싣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짐을 이제 고철이나 기계나 다 실는 건데, 4톤짜리 기계가 있었어요. 그게 폐기물 값이 200이고, 그 화물차를 부르고 컨테이너를 상차하고, 그리고 3개월 보관 비용이 110만 원이에요, 한 대. 그러면 고철 값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는 마이너스고 고철값은 이득이 나기도 하고 상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폐기물이 워낙에 많아갖고 그거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아버지하고 아들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보증금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으면 증명을 어떻게 했거나 인수관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 합의를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합의를 할 때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왔을 때 9억 9천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자기의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왔을 때 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억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첫날 집행을 하고, 첫날 사람들도 많이 왔고 돈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비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틀치 비용을 첫날 합의가 되더라도 줘야 돼요. 근데 시도를 했어요. 따지니까 6,500이더라고요. 이틀치가 6,500이고, 그거를 저희가 1억까지는 못 드리고요. 일주일 전에 1억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5천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더라고요. 집행비용이랑 그런 손실을 다 청구를 할 예정이신 거죠? 아니요, 그건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근데 청구를 할 수 있지는 그러니까 있어도 받을 수가 없죠. 타산에서 뭐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소송만 더 길어져, 그 쟁점 때문에. 근데 악성 임차인이었어도 수익률은 좋았다.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우리 직원 중에서 이번 이 사건, 명도 사건이라고 할게요. 집행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2년에 걸쳐서 명도를 하게 된 이 공장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김진우 과장을 오늘 내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가보니까 쓰레기 장난이 아니더만 진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무너질 것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것도 옛날 찍으러 갔을 때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거 떨어질 줄 알고 근처도 못 가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난 보였거든. 남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공장 안 고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때 싸게 산 거잖아요. 네네. 21억인가? 그 정도 샀어요.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 할아버지의 그 5억 달리는 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요? 처음에 계약을 덜컥 해버리고 나니까 남은 숙제가 명도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막걸리 2통이랑 커피 하나 사들고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 말이 좀 돼요? 역대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님, 뭐 박정희 대통령님부터 시작해갖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한 2시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도 나고 방비하려고 용역까지 해서 법원 직원까지 해서 한 60명 동원됐잖아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처리돼서 네. 어떻게 그 대단히 잘한 것 같은데, 사고 날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집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섞여 있었고, 그 여러 업체가 처음 보는 업체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팅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고, 그래서 이 업체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경우 업체는 할아버지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약속을 좀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행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때 할아버지가 뭐 그 언사라든가 폭력적인 언사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현장감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나요? 집행관님이랑 거기 방문을 총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러 갔었을 때 할아버님이 법원에서 오건 어디에서 오건 상관없이 좀 저항이나 거부감이 많았었고,
그때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고를 하러 추후에 갔었을 때는 채무자분께서 2심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승소를 할 거라고 예측을 채무자분께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고장을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할아버님께서 상식이나 법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할아버지께서는 진짜 자기가 승소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때를 쓰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굿프렌드 진짜 명성만큼 대단하네. 졌다 졌어. 나는 3년은 더 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서 아 이건 좀 나름 때를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때를 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클라이막스가 언제였어요? 첫날 진입할 때였고요. 네. 그리고 합의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러 들어올 곳이 너무 많아서 담을 쳤지 않습니까? 네, 3m 넘게 쳤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비용이 꽤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 이게 한 5억 정도 이상 돈이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철거. 네, 네. 그 양반하고 합의 봤잖아요, 결국은. 네. 합의 보니까 좋지. 맞아요. 네. 가슴 아프게 서로 그냥 끝까지 내밀었으면 네. 우리 마음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 볼 때 얼마 줬어요, 마지막? 합의할 때 이제 치열한 공방 끝에 8천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불과 집행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돈을 1억 이상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첫날 갑자기 1억 5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1억을 주장했는데 제가 8천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 알죠? 네, 딱 당하고 보니까 그 양반도 마음이 좀 바뀌었겠지. 근데 그것까지 끌어낸 거 대단해요. 우리 김 과장도 아유,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5억 이상이 나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남은 거 보니까 한 9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그 어려운 거 다 물어주고 해서 쓰레기 치고 네. 해서 광고까지 다 해서 빼고도 한 9억 남았어요. 네, 투자한 건 23억이라고요. 근데 대출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회원님들한테는 네. 꽤 괜찮은 네. 수익률이 잘 나왔습니다. 괜찮은 거죠. 네. 이 어려운 걸 해결하고 또 수익도 남기고 한 거와 김 과장 공이 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 현장 보안 업체를 24시간 뒀다고 하는데 네. 왜 굳이 24시간을 뒀어야 하는 건가요? 한번 들어가면 24시간 안에 4시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내 자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24시간을 제가 세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경호업체랑 그 보안을 위해서 미팅을 했을 때 경호업체에서는 50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랑 상의를 한 끝에 펜스를 치자. 그 펜스를 치고 나서 경호 인력을 4명으로 줄이자. 그리고 원장님의 경험의 결과로 50명 주장하는 거를 첫날 10명으로 내렸습니다. 10명으로 내리더라도 펜스가 없었으면 주야로 10명씩 계속 서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펜스 덕분에 좀 상당히 줄였습니다. 집행이 시작됐는데 또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비슷했거든요. 합의 안 하고 그냥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생각이 합의 볼 수 있다는 힌트를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합의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뒤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한테도 정말 돈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집도 없다는데 그 양반한테 좋은 거고 나도 손해보지는 않잖아. 그럴 거면은 합의가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방해를 한다든가 뭐 또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쓰레기도 뭐 가서 추적을 한다든가 그 사람 고발이 특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양반한테도 이득이 되고 나도 뒤끝이 깨끗하고 마지막에 우리 저 여성 회원이 그 양반하고 저 갈비탕 먹었죠. 네. 갈비탕 먹고 우리 김 과장하고도 또 딴 데 가서 닭 먹었나? 네. 닭 먹고 그렇게 유종의 미를 딱 끝내야 뒤끝이 좋고 꿈에도 없어지고 좋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때를 써서 사는 그 인생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세상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못해서 망했는지 뭐 억울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억울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다양한 거니까 그 양반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사회 한 현상이라고 보고 가능하면 죽을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